사실 모든 것은 그 86년 1월에 이춘재가 군대를 제대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경찰이 분석한 범행 동기는 욕구불만. 내성적이었던 이춘재는 기갑부대에 입대한 뒤 앞장서 탱크를 몰면서 처음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경험하며 쾌감을 느꼈고 저녁 뒤 다시 단조로운 삶으로 돌아간 걸 못 견디면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6년 2월부터 9월 사이에 사실은 연쇄의 성범죄가 그 화성 수원 일대에 발생을 하는데 그 질문 중에 특이했던 게 네 서방 뭐해라는 걸 이제 피해자들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때 뭐해라는 게 지금 뭐 하고 직업이 있느냐인지 뭐, 직업이 뭔지. 직업이 뭐냐,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서방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들어간 게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아 이게 동일범이구나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이게 86년 2월부터 9월 사이인데 이제 첫 번째 1차 살인 사건이 86년 9월에 발생을 하게 돼요. 굉장히 폭력적이면서 피해자를 비하하고 모욕하는 그런 특성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거든요. 피해자가 70대 여성이고요. 목초지에 유기된 채로 이제 발견이 되고, 이때는 이제 액살이라고 해서 맨손으로 목을 졸라서 죽이는 그 살해 방법이 나타났는데, 이제 성범죄의 흔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1차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다음 달, 86년 10월에 2차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역시나 목졸라 살해하는 이제 액살의 방법을 썼는데,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칼로 4번이나 찔린 흔적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학성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차, 4차 사건이 86년 12월 그 한 달 안에 이제 2번이 일어나요. 86년에만 석 달 새 태안읍과 정남면 일대에서 4차례나 부녀자 피살 사건이 발생했고 부인들도 그냥 댕길 수가 없대요. 마음대로 태어나지고 그냥 그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니까 마음을 놓고 댕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춘재 살인의 특성으로 끈으로 이제 사람을 살해하는 교살의 특성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 3차 사건에서 처음 교살의 특징이 나타나고요. 또 피해자의 속옷으로 피해자 얼굴과 머리를 덮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피해자를 비인격화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특성을 배제하고 철저히 어떤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이런 특성들이 이제 3차 사건에서도 드러났고 역시나 계속 교살이나 결박의 패턴이 반복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5차 사건부터 이제 공개 수사로 전환되고 수사본부가 차려지게 돼요. 지금까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동원된 수사 경찰관은 연인원 40여만 명의 방범에 동원된 경찰관을 포함하면 100여만 명에 이를 정도로 힘을 쏟고 있지만 이 사건 수사에 대한 지난 5년의 경찰 성과는 국민의 질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수사 인력을 투입했으나 사건 해결의 전망은 보이지 않은 채 이제 세인의 기억에서조차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9차 사건은 90년 11월에 발생을 하는데 굉장히 그 잔인한 모든 사건들이 다 잔인하지만 잔인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또 피해자가 이제 학생이라 책가방에서 이제 볼펜이라든지 뭐 포크라든지 이런 이제 물건을 통해서 또 이제 피해자 신체에 또 넣어놓은 또 이런 굉장히 잔혹한 사건 특성을 보입니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에 이제 갑자기 뉴스 속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과거에 그 경기 서남부 연쇄 살인 사건에서 남아있는 이제 증거물들과 이춘재의 DNA가 일치한다. 이제 이런 속보가 나왔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교도소에 복역 중인 56살 이모 씨를 지목하고 미제 사건 증거물 3건에서 나온 DNA가 이 씨의 것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25년 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살해한 56살 이모 씨입니다. 처제를 집으로 부른 뒤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고 둔기 등으로 살해해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킹과 옷가지 등에 묶이거나 쌓인 상태였습니다. DNA 증거가 나왔다니 하는 수 없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언젠가 이런 날이 와서 내가 한 짓이 드러날 줄 알았다. 자백을 시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춘재가 잡힌 거는 본인의 처제를 살해해서 이제 잡히게 돼요.
가출한 처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서 우발적으로 처제를 살해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피해자를 부검을 해보니까 그 수면제 성분이 다량 검출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분히 계획적인 범죄로 인식이 돼서 결국 이제 이춘재가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살게 돼요. 근데 이제 알려졌다시피 이춘재가 모범수로 25년 동안 복역을 했고 그 교도소 안에서 작업반장을 할 정도로 작업반장을 안에서 했는데 작업반장이라는 것은 수감자하고 교도관의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까지 봤던 이 연쇄살인범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변 사람한테는 좋은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춘재가 이제 본인이 자백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저지른 사건이 살인이 14건, 강간이 19건, 미수가 15건이라고 이제 자백을 하게 돼요. 12+2, 15+19라고 스스로 적었거든요. 12는 이제 화성 인근에서 발생했던 살인사건. 2는 이제 청주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사건. 그리고 성폭행 사건도 기수와 미수를 구분해서 15+19이라고 했거든요. 처제 살해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지금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지금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숫자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 네. 저는 아주 섬뜩했습니다. 네, 섬찟하죠. 그냥 늘 그냥 자신의 어떤 머릿속 그 캐비넷에 이 사건의 어떤 정보를 두고 그냥 그때그때 빼봤으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건데 그때그때 사건의 어떤 기억을 다시 떠올릴 때는 또 무슨 생각이었고 무슨 의도였을까라는 생각하니까 섬뜩했고요. 그 추가 자백한 사건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원래 모방범죄로 분류돼서 아예 이 화성 사건 중에 하나로 포함되지 않았던 윤성여 씨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88년도 9월에 중학생 그 아이가 집 안에서 살해된 채로 발견이 돼요.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다가 갑자기 그 다음 해 89년 7월에 윤성여 씨라는 사람이 범인으로 이제 잡히게 되는데 경기도 화성군 부녀자 폭행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8번째 피의자 14살 양을 살해한 혐의로 화성군 태안면에 사는 22살 윤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가 범인이다. 난 아니다. 기다 아니다. 이렇게 밤을 새웠었구만. 내가 왜 범인이냐? 그러니까 뭐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난 모르니까 아닌데 계속 우기고 우기게 3일이 지나간 거야. 결국 윤성여 씨가 가혹행위 끝에 이제 허위 자백을 하게 되는데 그 허위 자백하는 과정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소아마비신데 쪼그려 뛰기를 해봐라. 그래서 못 하시니까 이제 발로 걷어차고 너 하나 여기서 죽어 나가도 눈 깜짝할 사람 하나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잠도 재우지 않고 또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윤성여 씨가 허위 자백을 하고 무기징역을 받아서 20년 복역을 하셨어요. 경찰에서 혹시 조사받는 과정에서 무리한 경찰의 요구 같은 거 없었어요? 요거는 무리한 건 없습니다. 순순히 그냥 자의에 자백을 하게 된 겁니까? 네. 이춘재가 잡혔는데 본인이 8차까지 했다라고 지금 자백한다. 네. 기자분들이 자꾸 전화 왔었어요. 네. 이분 지금 재심 준비하고 있냐? 그건 모르겠다. 그러면 재심 준비를 안 하고 있다면 내가 관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의사를 알려달라. 이춘재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0년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어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소한 지도 벌써 11년이 지나 선고된 무죄. 윤 씨는 재심을 도운 박준영 변호사 등과 악수를 하며 기뻐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법정에서 나온 윤 씨는 재심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무죄가 받은 게 30년 만이고 뭐 속은 좀 후련하고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안 나오길 바라는 뿐이고. 실제로 윤성여 씨는 그 이춘재 자백 기사가 나왔을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뭐 처음에는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얘기 나올 때만 해도 네. 제발 내가 처벌받은 사건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윤석열 씨가 그렇게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살인 사건으로 복역했다라는 사실 다 숨기고 들어갔는데 이거 밝혀져 버리고 알려져 버리면 이제 직장 그만둬야 되고 다시 이제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되니까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그러니까요. 그 윤석열 씨가 이춘재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윤석열 씨가 초등학교를 못 나왔고 또 소아마비 장애가 있다 보니 살인의 추억이란 영화에 나오는 백광호하고 좀 그렇죠. 예. 비교하면서 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춘재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본인이 억울하게 옥살이 한 건 맞지만 이춘재가 자백하지 않았다면 절대 자기는 이 누명을 벗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춘재가 고맙다. 그렇게 판단하세요. 사실 그분한테는 자신의 진정한 가해자는 국가 권력이잖아요. 정말 잔인하죠, 사실. 너무 잔인하네. 예, 잔인합니다. 이제 이춘재가 잡히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사건에 어떤 관심이나 이런 걸 잃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같이 장동익 선생님 뵀지만 그때 아무도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때 말씀하신 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여러 가지로 이춘재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아직 필요한 그 분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은 그 진화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의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건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화성에서 벌어졌던 12건의 사건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와 유가족 또 용의자로 몰려가지고 뭐 가혹한 수사를 받으신 분들의 피해 사례를 지금 접수를 받았고요. 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정말 한은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진정한 이춘재 사건의 종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진화위에서 조사를 좀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 사건 기록에 현재 묻혀있던 그런 어떤 한을 갖다 다 끄집어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바람이 있고요. 무고한 사람을 근거 없이 살인자로 몰아서 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이런 일이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